네, Deflection of beam, 응용 조력한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탄성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슈퍼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배웠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인테그레이션 방법에 대해 배웠죠. 뭐, EI는 dv, dx, 이계도함수 가지고 이제 적분적분해서, 그래서 엘라스틱 커브 구하는 걸 첫 시간에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슈퍼포지션, 탄성 조건에서 슈퍼포지션에서 하는 걸 배웠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컴패티빌리티 우리가 풀 수 없는 테스트 그쵸? 스태티컬 인디터미네이트 빔 우리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이퀘이션을 풀 수 없는 거 우리가 말하는 그 힘 모멘트 성을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반력이 더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들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문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그 완성체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거 이제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이 스태티컬 인디터미네이트로 풀어보려면 푸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려운 거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상태를 놓는 거, 그죠? FPD를 가지고 갖고 노는 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어, 영상을 보면서 시청하면서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위에 보면, 이런 웹8보가 있었고, 예전에 웹8보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엘라스틱 커브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뭐가 있다? B점에 우리가 롤러 서포터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A점에 이렇게 A 반력, 그쵸? AY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웹8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모멘트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AX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쵸? 이렇게 하면 원래 얘가 B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쵸? 여기가 B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세 개의 반력, 그쵸? X, AX, AY, 모멘트 A가 있기 때문에, FX, FY, 모멘트 D로 해서 풀어볼 수 있지만, 실제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뭐냐? B점에 이렇게 BY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옆에 제가 이렇게 FB를 갖고 왔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정력학에서 나오는 힘모멘트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요. 근데 사실 AX는 우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X가 0이니까 이것도 하나 쓴 거예요. 또 FX를 쓴 거죠. 그쵸?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AX, AY, MG는 0이기 때문에 AX가 0이라는 걸 얘를 써서 했기 때문에 그쵸? 얘를 써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몇 개? 변수는 3개, 그쵸? 문제는 2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제가 살짝 이렇게 지워볼게요. 헷갈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뭐, 얘가 외력이고요. 맞죠? 얘가 반력이에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쵸?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얘를 임의로 반력과 외력을 여러분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이 P는 외력이고, E도 외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상관 있나요? 상관없죠. 왜 그냥 어차피 우리가 FBD라는 게 힘을 받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다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반력이니까 그쵸? 우리가 여기를 반력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여기는 어떤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 조건이 되겠죠. 구속 조건. 그래서 여기 살짝 다시 여러분들 그려보면 여기가 구속 조건이 되기 때문에 XY 힘을 받아줘서 모멘트를 받아주는 건 다시 우리가 뭘로 다시 바꿔낼 수 있다. 우리가 고정단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고정단에 힘 P가 아래로 작용하는 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BY가 위로 작용하거나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그림 보시면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 반력은 어떻게? 똑같이 AY, AX, MA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쵸?
점 P만 작용하고 있는 거지. 얘는 외력이라 생각하고. 맞나요? 그래서 그때에 작용하는 디플렉션이 VB. 마찬가지로 우리 MI, AY, AX, MA 이렇게 작용할 때 여기 P가 중복돼 작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얘 외력이니까. 우리가 그 슈퍼포지션 탄성 조건에서 외력이 두 개 작용하고 있으면 하나 작용해서 분리할 수 있고 두 개 작용해서 합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BY 두 번째 BY가 이렇게 작용할 때 그때 작용하는 VB 이렇게 얘기해. 따라서 컴패티빌리티 우리가 알고 있는 적합성이죠. 디아스 적합성을 보면 B점에서 요걸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면 B점에서 실제 VB는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지 얘를 V1이라고 하고요. V2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해서 실제 VB는 0인데 VB는 0인데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각각은 다 절대값이 그냥 양수라고 무조건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방향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VB1 그쵸? 플러스 VB2 되겠다. 뭐 얘가 처진 양만큼 위로 올라와야지만 항상 B점에서 우리가 롤러 조인트에 대한 컴패티빌리티 조건을 맞춰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뭘 사용하면 될까요? 여기서 많이 본 거지 않나요?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본 수업에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 첫 번째는 실제로 엘라스틱 커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적분법 이용해서 구해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브로그, 어펜딕스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보시면 그쵸? 계속 저는 이제 그 수업 중이기 때문에 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푸실 때 옆에 브로그를 놓고 참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쵸? 요거죠, 요거. 웹8보니까 웹8보의 요 문제. 첫 번째, 여기겠죠? 어떤 거? VMAX. 그쵸? 어디? 여기 VMAX, 그쵸? 하고, 끝단에 있는 거, VMAX. 요거 두 개 사용하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그 옆에 두고 있으니까 바로 써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플렉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OPL, 그쵸? OPL, A, 세제곱, 48 EI.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뒤에 브로그 뭐 갖다 쓴 거죠. 근데 대신에 VB는 얘는 P죠. P가 여기서 외력입니다. 그쵸? 우리가 조건에 나온 P를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 쓴 거고요. 그러면 VB1, 얘가 VB1이죠. 이거 VB2는 얘죠, 얘. 끝단에 있는 거. 얘는 PL 세제곱의 원래 PL 세제곱의 부록을 보면 3EI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P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얘가 BY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 그럼 식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저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5P의 세제곱 나는 48EI는 플러스 BY L 세제곱 3EI가 0이다 놓고 풀면 어떻게? EI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쵸? L 세제곱 사라지고 3 넘어가니까 16분의 P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왔다? 우리 BY를 계산을 했죠. 그러면 그 외의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저 AX는 0, 이거는 뭐 FX는 0으로 우리 바로 계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AY, BY, 마이너스 P는 0, 그쵸? 우리 알고 있는 FY, MD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P, L분의 2,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AY, L, 뭐, 플러스 MA.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총, MA를 여기서 작용하는 단력 모멘트까지 작성해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요 두 개 제 예시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좀 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합치는 건 잘하는데, 분리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얘는 반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요 문제를 보고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하는 거는 뭐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앞서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똑같이 AY, AX, 그리고 M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볼게.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나누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렇게 B, Y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얘랑 그쵸? 외력 P랑 BY를 외력으로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 세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젠 이렇게 안 하고 좀 복잡하게 하고 싶은 거죠. P랑 MA를 뭐로 넣고 외력으로 넣을 겁니다. 얘를 외력. 그러면 AY, AX는 뭐가 되죠? 반력이 되고 BY는 반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AX, AY 우리가 말하는 모멘트는 버틸 수 없는데 AX 방향, AY 방향 받아주는 우리가 구속 조건이 뭐죠? 그쵸? 핀 조인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방향만 잡아주니까 롤러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뭐? AY, AX. 그쵸? 얘도 AY, AX. 마찬가지로 BY, BY. 그럼 고민해야겠다. 우리가 사실은 분리된 게 어디에 있다? 사실 여기 있다. 아까 약간 앞에서 보면 우리가 살짝 바꾼 게 어디죠? BY에 있었죠. 아까 바꾼 거 BY에 있으면 요번에 어딜 바꿨다? A 쪽을 바꿨으면 A 쪽에 뭔가 조건을 사용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롤러드 핀드랑 우리가 알고 고정단 픽스드랑 디플렉션의 차이는 없죠. 디플렉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차이는 있다? 우리의 슬롭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시그마 A, 그쵸? 세타 A1 그래서 작용한 세타 A1이랑 세타 A2, 그쵸? 얘는 이렇게 작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눌리겠죠. 그래서 세타 A1과 실제 여기 작용하는 세타 A는 실제로 작용하는 세타 A는 0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말하는 세타 A1과 세타 A2는 더해서 0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얘도 어떻게 앞서 뒤에서 본 이제 그 부록을 보고 따라 쓰게 되면 PL 제곱 16EI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멘트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멘트 작용을 확인해 보시면 MAL 3, 2, I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더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MA가 다음과 같이 모멘트 반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멘트 반력 계산하면 어떻게 우리 아까 풀었던 것처럼 요 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요 식에다 갖다 넣으면 뭐가 나온다? AY가 나오고 요 식에다 갖다 넣으면 BY가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는 총 합친 거죠. 그래서 총 합친 거기 때문에 문제 좀 보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이제 분포하중 있어. 처음에 집중하중 8kg 파운드 있고요. 분포하중도 있고요. 그렇죠? 2kg 파운드 퍼 피트라고 하는 분포하중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푼 문제는 얘가 없었어. 얘가 없어서 그냥 쭉 쳐지는 거 보면 요거에다 요거 더하면 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A, Y, AX, 그쵸? M, A까지. A까지 있고 BY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실제 세 개니까 이건 그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뭐 좀 어렵게 풀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그 편한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딱 보면 뭐가 제일 편하죠? 일단 좀 그려볼까요? 일단은 FBD부터 우리가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분포하중도 있고 집중하중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반력 BY가 있고요. 그리고 AY, AX, 그리고 M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는 상태 그대로 한 거죠. 있는 상태 그대로 한 건데, 이제 새로운 조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여러분들 다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요, 요렇게 집중화중만 있고 싶고요. 어떻게 여기 집중화중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집중화중 하나 더 필요해요.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집중화중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쵸?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뭐, 분포화중이 있을 거고. 이렇게, 분포화중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쵸?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달력 가지고 노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지만 이제는 뭘로 바뀐 파란색으로 바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제 써 내려가야겠죠. 어떻게? 여기는 8kg, 8kg 파운드고요. 얘는 2kg 파운드 퍼 비트고, 그쵸? 얘는 우리가 모르는 B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갖고 논다? 우리 어디 바꿨죠? 얘 바꿨죠. 얘 바꾸면 여기에 있는 뭔가 기준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쵸? 그럼 뭐 가장 만만한 게 VB는 0일 겁니다. VB는 0인데 얼마? V1 얘는 떨어지는 거 그쵸? V1, V2, V3 이렇게 갑시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V2 플러스 V3 이렇게는 0 할 수 있을 거고요. 쭉 써주시면 마이너스 5PL 세제곱 네, 48 이하 플러스 마이너스 WL 4제곱 8 이하 플러스 YLL 1제곱 3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얘네가 싹 사라지고요. 계산을 쭉 해보시면 DY는 얼마가 나오냐 10kg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요거 실제 값 계산하는 거죠. 요거를 실제로 구해낼 수 있냐, 엘라스틱을 실제로 구해낼 수 있느냐, 디플렉션 또는 우리가 만약 슬로프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항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슈퍼포지션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컴퍼티빌리티를 잘 사용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문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역학 시간에 좀 봤던 문제인데요. 보게 되면, 로드에 작용하는, 그쵸. 여기 여기 BC, 축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게 보면 뭔가 문제가 좀 있죠. 뭐 AY까지는 없어도 여기에 FBC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때는 AY, AX, MA 이렇게 있으면 이게 딱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FBC라고 굳이 쓰지 않아도 여기 C점이죠, 사실은. CX, CY, CX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 사실 안에 내력이 이런 식으로 FBC가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뭐 CX는 여기 없다고 쳐도 뭐 CX 뭐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요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 지금 5개죠. 요 5개가 있기 때문에 FBC는 내력이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5개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비정적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BC라고 또 벌써 물어봤기 때문에 뭐라 했더니 여기다 잘라야겠죠. 그렇죠? 자르게 되면 우리가 이 웹8보 FBD를 그릴 수 있는데 웹8보 FBD를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반력은 제가 적지 않을게요. 반력 적지 않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8kg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뭐가 생기죠? 여기 FBC가 이렇게 생기죠. 마찬가지로 얘는 위에 잘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잘랐을 거고 이렇게 판이 있고 이렇게 로드가 있게 되면요.
그렇죠? 로드가 있게 되면 여기에 FBC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갖고 놀게요. 첫 번째 얘를 갖고 놀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만만한 거는 VB겠죠. VB는 얼마만큼 우리가 아랫방향으로 FBC가 작용하니까 아랫방향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와 뭐의 합일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8km로 누른 거, 그렇죠? 8kP로 누른 거. 그리고 FBC로 든 거. 요거 두 개 합이겠죠. 뭐 V1과 V2의 합일 겁니다. 따라서 V1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V1 플러스 V2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V1은 우리가 알고 있던 5PL 세제곱이죠. 계속 나오죠. 뭐 PL 세제곱 48 이하이고 48 이하이가 될 테니까 P에다가 우리가 뭐 넣어준다? 여기다 8kg 넣어주면 되겠죠. P1이라고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플러스 얘가 위로 당기는 거 그쵸? 얘는 P2L 그리고 3 2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값을 좀 넣어주게 되면요. 5 곱하기 8 여기다 값은 이제 이따가 넣어볼게요. 그쵸?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VB는 그쵸? 마이너스 VB 이건데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나? 오른쪽에서 봐야겠죠. 오른쪽에서 보면 얘가 얼마만큼 VB 2'만큼 늘어난 거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그쵸? 컨버티빌리티 문제 할 때 우리 변형률 구할 때 봤던 겁니다. 우리가 천천히 해볼까요? 그러면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시그마는 이렇게 해봅시다. 변형률은 뭐죠? 실제 길이 우리가 말하는 LBC라고 할까요? 실제 우리 LBC 로드의 길이죠. LBC 분의 얼마만큼 하는 거? V2'B만큼 되는 거다. 그쵸? 이거 변형률. 그거는 시그마 나누기 2 맞나요? 응력 나누기 2. 그 응력은 어디 작용하는 거? 여기에 작용하는, 로드에 작용하는 평균 응력이겠네. 그러면 FBC 나누기 2.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예전에. 이거 식을 공식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서 FBC 곱하기 L, BC, E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합해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게 되면 따라서 앞에 걸 쭉 내려 쓰게 되면 마이너스 5 PL 세제곱 48 이하 여기서 PL은 얼마? 8이죠. 플러스 P2 여기서 P2는 뭐가 된다? FBC 바로 쓸까요? 아닙니다. P2 L 세제곱 3 이하는 밑으로 땡긴 거 마이너스 FBC LBC E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는 어디에? 이 로드에 반면이 되겠죠. 요 로드에 반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다? 디아미터 나왔죠. 디아미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값을 좀 넣어보면요. 5, 그리고 8, 그리고 여기가 10피트이고, 10피트가 되고, 여기에 이제 뭐야, 피트랑 인치 단위계, 우리가 말하는 킬로파운드이기 때문에 인치 단위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인치가 1피트예요. 그래서 여기 12, 그 단위 합쳐주는 걸 맞추게 되죠. 48 곱하기 2는 또 이렇게 이쁘게 다 싹싹싹 사라지니까 i가 여기 보면 475인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치 맞춰줬죠. 475 이렇게 작성이 플러스 이만 FBC 10의 3승 얘도 맞춰주고 마찬가지 3 475 인치 단위로 맞춰줬습니다. 마이너스 FBC 8피트 8피트 10이 되고 A니까 얼마? 0.5였죠? 0.5인치의 제곱파이 곱하기 0.5 그쵸? 직경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FBC는 1.782 킬로파운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문제고요. 딱 보면, 그죠? 아까랑 비슷하죠? 우리가 저번에 문제 풀었던 기억나요? 우리 잠깐 앞에 가볼까요? 잠깐 앞에 가보면 우리가 요 문제 풀었어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A에 B에 이렇게 넣고 M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거 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WL이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2분의 1 WL, 2분의 1 WL 얘 대치니까 M 프라임이에 이렇게 놓고 풀었죠. 문제는 뭐다? 이 문제 볼까요? 괴롭죠. 어떻게? 같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포지션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차분하게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A, 그쵸? AY가 이렇게 있고요. B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MA가 이렇게 있고요. MB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칭이 아니니까 얘를 갖다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외력을 줄 거야? 만만한 거. 1번. 얘 외력이니까 외력을 두자. 그렇죠? 얘는 줄 수 있죠. 얘를 뭐라고 하자? 1번. 그럼 2번은 뭐? 2번. 3번은 뭐? 3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차분하게 그려볼게요. 봅시다. 일단 외팔보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뜯었죠? 뜯었으니까 우리 여기 생각해야겠다. 뭐 쓸 거다? VB는 0 또는 세타 B는 0 써야겠다. 이게죠? 벌써 감 생겼죠? VB는 0, 세타 B는 0. 우리가 여기 뜯어버렸으니까.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얘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반짜리 분포하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번은 BY짜리 외팔보. 다음은 MB짜리 모멘트.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저도 모르게 V1, V2, V3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요 모멘트 놓는 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 반려견 요 힘에 대해서 반하니까 위로 이렇게 방향을 잘 놓칠 텐데, 모멘트는 어디 할 때만 좀 조심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 식 넣을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식을 넣을 때, 이 모멘트 방향에 따라서 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뒤에 살짝 보시면, 여기 모멘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위쪽이죠. 그렇죠? 위쪽이고, 저는 지금 어떻게 놨냐면, 아래쪽으로 놨죠. 그래서 그것만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생각하셔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역학 문제 풀 때 힘 크기 방향 이렇게 생각을 분리해서 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뭐 할 거냐? 제가 요거 괜히 여기다 쓴 게 아니죠. 그럼 첫 번째 봅시다. 뭐부터? 디플렉션부터. VB는 0 놓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VB는 0 놓고 풀게 되면 마이너스 V1, V2, 마이너스 V3는 0 이렇게 놓고 푸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7WL 4제곱 384 EI 플러스 BY죠. 사실 얘는 아는 거, 얘 W 아는 거죠, 지금. 사실 아는 거고. BY L 세제곱 3 EI 마이너스 우리가 말한 MB L 제곱 2 EI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쭉 계산하시게 되면 7, 384 이 아이는 딱 날라가고 3에 12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MB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 시계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여러분들 이거,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셨으면 딱 생각나겠다. 이거 하나 거 안 풀리네. 디플렉션으로 재미 보려고 했는데 재미 못 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뭐 한다? 바로 슬러프로 가시면 되죠. 슬러프로 가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요렇게 세타 1이죠. 그쵸? 얘는 요렇게 세타 2. 그쵸? 얘는 다시 이렇게 세타 3니까 방향만,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잘 맞춰주면 되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줄게요. 그러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플러스 세타 3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또 아까 보셨던 그 표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요 항상 잘 보시고 써야 돼요. 이거 하나 차이죠. 우리가 그 디플렉션은, 슬로프는 디플렉션 미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4제곱이 아니라 3제곱입니다. 요거 한 번씩 잘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고요. EY 3 플러스 2R 1 0 이렇게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쓰시면 판에 3 1 마이너스 B에 1 3 플러스 NB는 0 이렇게 되죠. 받아서 계산해 보시면 NB는 11.6 킬로파운드 피트고 BY는 마이너스 3.375 킬로파운드 피트입니다. 네. 그쵸. 대장정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12장 디플렉션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